저의 나름대로의 길은 최대한 자연치와랑 비슷한 느낌의 하얀색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원장님 뭐 네. 하고 계세요? 옛날에 지금 임플란트 심어놓은 거 사진 보면서 임플란트 치과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다른 치과를 하셨어요? 제가 원래 임플란트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삼성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임플란트 위주 치과를 계속 했었죠. 아니 왜요? 장사가 잘 안 됐었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미용치료 쪽에 또 관심도 더 많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신미치료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죠. 네 원장님, 그 도대체 잘 되던 그 임플란트 치과를 왜 접으시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임플란트가 저한테는 사실 친정이나 다름없거든요. 임플란트 환자들 여태까지 25년 하면서 정말 잘 케어돼서 좋았는데 이렇게 미용치료 시장에 다시 한 이유는 이 임플란트 시장이 사실은 조금 저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하긴 하지만 이 시장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좀 요즘에 어쨌든 핫한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미용치료 쪽을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치과 미래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연예인분들이 많이 와갖고 그때 라미네이트는 사실 삭제량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해달라고 온 분들의 제 기억에 한 60%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뭐 20대 분들이 삭제를 많이 하고 나면 평생 이제 계속 뭔가를 씌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권하지 못했죠. 삭제량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기 시작했어요. 환자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 라미네이트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치료라더라.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저도 2010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2016년도부터 밀링 머신이 기계가 좋은 게 나왔는데 저희 처남댁을 앞니 4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적게 갈아서 할 수 있는 미용치료라면 해도 되겠다. 이 미용치료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야겠다. 그때도 약간 부처과 의사 네. 전문의 분들이 이렇게 좀 사실 치아를 삭제한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한다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우리 치과 치료는 대부분 이제 치료 목적이거든요. 뭐 충치가 있다든가 뭐 부딪혀서 부러졌다든가 그러니까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고쳐주려고 이런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히려 멀쩡한 치아를 간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 속의 마음과 싸우는데 그러다가 대부분은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용치료 시장에서 보철과 출신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연구를 하면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낸 거죠.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임플란트는 약간 좀 돈이 안 되는 느낌? 라미네이트가 조금 더 돈이 된다는 느낌인데 돈 때문에 막 하시는 그런 거는 아니신 거죠? 어쨌든 치과 운영도 경영이니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돈이 좀 되겠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금방 또 뛰어들고 가격을 확 내려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시장도 점점 많이 좀 싸게 하는 데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랑 이 라미네이트 시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는 그냥 처음에는 윗니 아랫니랑 잘만 닿게 해주면 환자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몇 년 뒤에야 나타나겠죠. 잘 심어놓은 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한 5, 6년 뒤에부터 뼈가 녹기 시작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술한 당시에는 환자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미용 치료는 환자가 평가를 내려줘요. 어렵지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싸게 해서 좀 허옇게 그냥 붙인 병원 결과물과 이거를 차이점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내 가치를 내가 노력한 거를
좀 인정받는 치료를 하자. 예, 그래서 또 시작하게 된 것도 크죠. 세라멜 자체는 원장님이 그냥 일반 치료도 하시면서 한 것들이 사실 다 모여가지고 맞아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치과 의사가 좀 여러 파트를 두루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아 하나하나만 보면 그게 나무라고 보면 사실은 치아가 위아래 28개가 있거든요. 사랑니 빼고. 그리고 이 윗니 아랫니가 물리는 게 이 관절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 기능이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약간 줄 수 있다. 우리 치과 의사들도 생각을 하면서 진료에 임하면 좀 보는 시야가 되게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철 전공했고 강남 세브란스에서 임플란트를 주로 했으니까 사실은 임플란트는 외과적인 거잖아요. 수술. 그 외과적인 수술 파트. 그다음에 보철과가 메인이니까 보철은 뭐 어쩔 수 없이 주워 듣게 되는 거죠. 한 15년 전에 교정을 공부하고, 그 전에 이제 투명 교정은 원래 했었죠. 이제 철사를 붙여서 하는 교정을 이제 제대로 좀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시야가 조금 확실히 넓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세라멜 단지 라미네이트를 하지만 응용이 되게 되더라고요. 앞에 그냥 모양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잘 붙네, 이렇게 잘 붙으면 어금니에 못할 게 없네. 근데 사실은 수직 고경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가 좋다는 거는 옛날부터 좀 알고는 있었는데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치아를 다 크라운을 씌우면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환자한테 뭐 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교정이란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약간 솟아 올라오게 해서 수직 고경을 높인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보철로도 쉽게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거를 옛날처럼 그냥 교합계 해갖고 인위적으로 얼만큼 올려서 막 이렇게 하면은 붙여봤자 안 맞아요. 그럼 입안에서 그걸 다 갈아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이 되면서 스캐너라는 장비가 생겼거든요. 그거가 되면서 정말 그 공정 과정이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 14개를 다 붙이면 잘 안 맞으면 입안에서 갈아야 되잖아요. 이미 붙였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시간 걸릴 텐데 거의 한 10분 정도면 그냥 끝나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 세상 진짜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높이를 높였을 때 부가적으로 제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얼굴이 아래턱이 그만큼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2, 3mm 높였으니까. 그러니까 턱선이 달라지더라고요. 턱선이 달라지면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 뭐 리프팅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환자분들이 말을 하시니까 자기 진짜 이거 달아서 없어지는 게 걱정돼서 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얼굴 스타일이 젊을 때처럼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치료 이름을 이제 세라믹으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라 리프트라고 그냥 제가 좀 재밌게 이름을 줘봤죠. 저번에 약간 미팅을 했을 때 사실 기능 치료로도 조금 생각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미용 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악 물었을 때 윗니가 아래 치아를 많이 덮는 분들, 이걸 이제 딥바이시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어금니가 너무 갈려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금니도 높여서 다시 턱이나 이런 것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러면 라미네이트 할 때도 모양도 이뻐지고 깨질 확률도 좀 줄어드니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어금니를 높이려면 크라운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멀쩡한 이를 또 훨씬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치료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라미네이트가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달라붙네,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전에 라미네이트는 삭제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갈다 보니까 치아의 제일 껍질층 에나멜인데 그 에나멜층이 다 갈려서 없어져요, 예전의 라미네이트는. 그러니까 붙이니까 자꾸 떨어졌죠. 왜냐하면 에나멜이 아닌 그 속층, 에나멜 다음 층을 덴틴이라고 부르거든요, 상아질. 거기다 붙이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러면 앞에다만 붙이지 말고 옆구리까지 넘기자, 이런 방법이 이제 또 고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까지 넘겨서 붙였더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이를 갈아놓고 거울 봤더니 이 사이사이가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쥐새끼 이빨처럼 만들어놨네? 이러면서 의사랑 병원하고 싸우고 분쟁도 생기고 이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라미네이트 시장이 이렇게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자기를 엄청 얇게 만들 수 있으니 조금만 갈아도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옆구리까지 안 넘겨도 안 떨어지는 거야. 에나멜에 붙였으니까. 예. 아니 어금니도 씹는 면에 에나멜이 남아있으면 안 떨어지겠네? 두께만 깨지지만 않는다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겠네? 예,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트 하면은 어쨌든 떠오르는 좀 대형 치과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과 원장님? 저의 나름대로의 길은 최대한 자연치아랑 비슷한 느낌의 하얀색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께감이 있을 때는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0.2mm짜리 두께에 0.2mm 빌드업하면 0.4mm 되죠. 2배 두꺼워지고 2배. 우리가 보기에는 심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에 치아가 비쳐 보이는 건가요? 그게 안에 치아가 비쳐 보이면 너무 얇으니까 다 비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깔이 안 하얘 보여요. 원래 치아 색이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노래 보여요. 소장님하고 저랑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철과 의사들이 이 시장으로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퀄리티가 점점 도와지고 연구가 되지 저 혼자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라미네이트를 시작한 거지만 그 안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네요. 전에 이제 개업하자마자 치아 미백이란 게 한번 시작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얗게 되고 드라마틱하게 돼서 2000년도에 제가 미백만 하는 별관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미백 환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미백 약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면 약은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내더라고요. 저 병원 미백 환자 무지 많다. 여기도 해보시라. 그래서 미백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다른 병원과 차별점을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사면 끝이잖아요. 사서 저기서 만약에 조금 더 싸게 한다? 그러면 절로 가면 되지. 약인데 그냥 바르는 약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금방 없어지겠구나. 가격 내려가고. 그래서 한 1년 하다 그냥 접어버렸어요. 근데 이쪽은 제가 계속 할 의미를 두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쉽게 그냥 하얗게 붙이는 게 그게 끝이 아닌 거야. 그 디테일을 보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저는 확신이 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형 병원들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환자 수를 막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좀 치아를 밝고 투명감 있는 치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병원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희 병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라미네이트를 고민하거나 네. 뭐 치과 치료 고민하는 환자분들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사실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PR을 해야 되고 매체를 통해서는 수만 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좀 관리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치아는 그 중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고 한번 상담 받아 오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